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일반화가 될 겁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사실은 잘못되어 왔던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GV70 1열 유리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요즘에 시공에서 국내차 시공에서 이슈가 뭐냐면은 염유율입니다. 염유율의 바킹이 굉장히 두껍다. 왜냐하면 차량의 퀄리티라는 것이 사실은 주행성과 정숙성 아닙니까? 현대차도 유럽차들과 같은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킹 구조를 상당히 많이 변화를 줬다. 그 다음에 유리와 차체의 밀착도를 강하게 만들어서 풍절음이라든가 외부의 소음이 차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설정이죠. 보통 이제 시공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생긴 거죠. 더 시공이 어려워진 거죠. 필름은 평면으로 돼 있어요. 건물 유리처럼 필름을 잘라서 유리에다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얘는 바킹이 튀어나왔으니까 구겨서 집어넣어야 돼요. 많이 구기면 구길수록 필름이 꺾이고 먼지가 들어가겠죠. 예, 그게 어려운 겁니다. 바킹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꺾거나 구기거나 오므려야 되는데 이게 바킹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많이 오므려야 되죠. 대부분의 시공에서 유리를 내려서 상단을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하단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자, 상단을 붙일 때 필름이 이 부분에서 필름이 오므라드는 부분, 여기는 다 붙여줘야 되고 여기는 필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생겨요. 꺾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시공한 후에 여기가 꺾여요. 특히나 지금 하는 필름은 이제 슈어 X, 비반사, 금속이 없는 필름이죠. 이런 필름을 붙일 때는 덜 합니다. 덜 꺾여요. 근데 반사 필름은 필름 안에 금속 피막이 들어있어서 딱딱한 재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가 반사성을 띠기 때문에 한번 꺾인 자리는 자국이 남습니다. No! 그래서 반사 필름으로 완벽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꺾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꺾임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어 트림과 이 몰딩을 탈거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이 바킹을 뜯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뜯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이 임판넬을 뜯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하시냐, 그래서 안 뜯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업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굳이 뜯어야 되겠냐, 안 뜯고도 최소화하거나 꺾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필름을 오므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필름을 뒤로 제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최소화된 어떤 꺾임 또는 꺾이지 않는 시공을 구현하는 것이 제 시공의 포커스입니다. 필름 시공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팅입니다. 이 용액의 세팅, 이 용액의 양을 얼만큼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름을 시공한 다음에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되고 덜 움직여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움직여야 쫙쫙 밀어 넣게 되죠. 밀 때 뻑뻑거리지 않고 원활하게 밀어 넣으려면 이 슬리머, 미끄러지는 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리오 계열, 세제, 참존 또는 머리 감는 샴푸 또는 베이비 샴푸 다양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슬리머용으로 염소나 계면활성제 성분을 빼낸 슬리머 기능만 집어넣은 이런 마운팅 솔루션이 나와 있고요. 또 미국에서 수입된 것도 있고 글라스틴트에서는 올가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제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세정 성분이 있습니다. 스퀴징을 해서 물을 밀어낸다 하더라도 점착제에 그 세정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남아 있으면은 자외선을 받았을 때 필름을 빨리 퇴화시키고 페이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필름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바꾸는데 시간을 앞당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올과 같은 마운팅 솔루션을 써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이비 샴푸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리터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통이면은 한 100대 이상? 예. 자, 옆유리 시공과 전면 유리 시공이 용액이 달라야 됩니다. 측면 유리는 부피가 한 0.7제곱미터?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여요. 전면은 1500에 800, 굉장히 크죠. 그래서 측면 사용할 때는 올가를 2번 또는 2번 반을 펌핑을 해줍니다. 물은 턱 바로 밑에까지 탔습니다. 이 정도 양에 어느 정도를 넣냐 하면 1번, 2번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탔습니다. 예. 자, 옆유리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하진 않습니다. 최적의 양을 해줘야 되는데 렌즈로버 차량 1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발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리머를 타고 필름을 붙일 때 얘가 붙어갖고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렌즈로버 1열 유리 같은 경우는 이번 비용으로 5번을 해줍니다. 굉장히 진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차는 유막 제거제로 아무리 닦아도 유막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발수가 돼 있어서 닦이지가 않아요. 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트리오를 굉장히 세게 누렇게 타갖고서는 하는데 그럼 필름의 변형이 옵니다. 올가는 좀 많이 타도 그런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올가의 양으로 진하게 연하게 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유리 성형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네, 수축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살짝 칠해줬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축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물을 칠해서 이만큼. 굴곡이 크지는 않아도 이 정도면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염유리를 수축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공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밀 때 스퀴징을 하더라도 이렇게 터널이 생깁니다. 또 하단에도 공기 터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기 터널이 하나가 생기면은 먼지가 반드시 2~3개에서 7개, 8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먼지를 잡기 위해서 또 스퀴징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이 수축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30초를 수축하는데 또 먼지가 들어간 걸 잡는데 5분, 10분 동안 그 먼지를 잡고 있어요. 자국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하죠. 깔끔하게 시공하려면 반드시 염유리는 굴곡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속도로 잡아줘야 돼요. 시공을 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끝없는 연습으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앞으로 5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수축 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피코 엣지도 없었고 유리의 굴곡도 평평한 시절에 배웠던 시공 기술이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필름도 바뀌었고 유리도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윈도우 틴팅 시장에서 이런 방법들이 일반화가 될 겁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사실은 잘못되어 왔던 거죠. 그것이 먹혔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퀄리티 시공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성형을 마쳤고요. 영상 찍기 전에 틀을 다 따놓은 상태예요. 가재단을 해서 지금 성형을 한 거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피코 엣지를 해야 되죠. 피코 엣지라는 기술은 유리의 그 면치, 옆유리, 안쪽 유리, 상단의 그 면치라는 게 있습니다. 면치가 뭐냐 하면은 유리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 날카로운 부분이 그 바로 마감재에 닿으면은 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로 다 보들보들하게 갈아내는 것을 면치라고 합니다. 면치 부분에는 일정한 경계선이 생깁니다. 경계선의 끝에서 딱 이빨을 맞춰주게 되면 썬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결과물 자체가 굉장히 이쁘죠. 마감이 깨끗하고 칼라 유리 같은 느낌을 주죠. 쉐이빙을 친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얼만큼 숙련되게 깔끔하게 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쉐이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밖에서 이 마이크로 엣지를 다시 한번 쳐주는 겁니다. 살짝 경계를 두고 이렇게 자르는 거. 왜냐하면 피코 엣지를 칠 때 칼이 이 끝까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끝에는 살짝 비스듬하게 쳐서 자연스럽게 그 끝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커팅을 한번 해줍니다. 요렇게요. 다시 한번 요렇게. 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끝에가 자연스럽게 오므려. 왜냐하면 여기 칼도 안 들어가고 간신히 헤라만 들어가요. 자, 경계를 주고 살짝 비스듬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끝부분만 툭툭툭툭 미세하게 여기가 힘이 없어 갖고선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완전 일자가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여기를 이렇게 쳐줬죠. 네. 보이시죠? GV70 차를 보니까 그 접합률이에요. 이게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유리가 깨졌을 때 그대로 잡고 있는 효과, 강력한 비산 방지를 해줄 수 있거든요. 얘가 시공을 하다 보면 여기서 먼지가 틱틱틱틱 뭐 몇 개씩 내려올 수 있어요. 물을 뿌리고선 이게 타고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에다 한번 이렇게 뿌려서 아예 흘러 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칫솔 긁어줘야 되겠죠. 묻어 있는 거를 닦아줍니다. 자, 측면 유리 먼저 물을 뿌려서 먼지를 쫙 흘러내려라. 미세한 돌가루가 있으면 스크래핑 할 때 유리에 기스가 가죠. 그래서 만약에 1000대를 한다면 1000대 중에 한 대라도 기스가 가면 안 되죠. 통상적으로는 그냥 스크래핑을 해도 기스가 안 갑니다. 근데 1000대 중에 한 대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물을 뿌리고 먼지를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스크래핑을 해주는 거죠. 완벽한 것은 없지만 완벽하도록 노력을 해야 퀄리티 있는 시공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이프 부분, 여기 필름 닿는 부분이죠. 이 천으로 여기를 닦았죠. 한번 뒤집어서. 자, 스크래핑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고 필름을 시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또 헤라를 쓰죠. 그때 들어가요, 먼지가. 헤라를 가급적 안 되는 게 청소할 때는 흘려내리겠습니다. 그냥 아예 헤라가 안 되고. 두 번째, 슬리머를 뿌려서. 자, 아무리 잘 필름을 어겨서 깐다 하더라도 자국이 남죠. 그래서 저는 하단입니다. 여기 하단 요만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물을 뿌려야 되겠죠. 먼지가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걸레로 한번 닦았어요. 손을. 그 다음에 잡아주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접어서 들어가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셨죠? 여기서 꺾지 말고 터널을 잡아버려요. 그냥 센터에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또 반대로 접어. 안으로 접어야죠. 이 상태에서 밖에서 사이드를 커팅 해줬기 때문에 끝에 마감이 지금 불빛에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딱 다일랑말랑 좌측과 우측 마찬가지죠. 스키징을 해줍니다. 둘, 셋, 넷, 둘. 자, 다시 한번 끝에 선이 일치하는지 봐주고요. 테두리 부분 잡아줘야 됩니다. 테두리 부분을 잡아줘야 되죠. 이 칼날은 지금 한 유리 문짝 한 10개 정도 커팅한 상태이고요. 다시 칼날을 갈지 않고 그대로 쓰던 칼날을 이용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게 뜨지 말라고 밖에서 성형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유리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먼지, 유리 가루가 이 틈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던 이 각도를 꼭 기억해서 똑같은 각도로 이쪽에서도 각도를 잡아줘야지 양쪽에 단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슈어 필름 뿐이 아니라 글라스 필름은 헤라 스크래칭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안 가진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써 보셨기 때문에 얘가 어떤 그 SR 코팅면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처음엔 이게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잘 미끄러진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미끄럽게 한 게 아닙니다. 시공할 때 기스 한번 가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SR 코팅을 이렇게 강하게 또 미끄러지게 기스 안 가게 만들어 준 겁니다. 단지 불편한 점은 롤을 다룰 때 쭉쭉 미끄러 나기 때문에 롤을 들 때는 양손을 드셔라.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롤이 쫙 풀려서 나갑니다.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할 상황이지. 이거는 엣지가 굉장히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엣지를 쳐도 이쁘게 나오죠. 근데 의외로 벤츠나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면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엣지만큼은 국내 차가 짱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필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줘요. 툭툭. 걸레를 닦으면 안 되고 물 뿌려주고 툭 털어줘요.
물을 아주 흥건하게 뿌리는데 필름 쪽과 유리 쪽 균일하게 쭉 훑어내리시고 저쪽 그 스퀴징 된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뿌려나가 줘야지 경계선에 고였던 먼지, 테두리에서 유입된 먼지가 흘러내립니다. 다시 슬리머로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이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올과 용액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면서 다시 반대쪽.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터널이 길면 길수록 얘가 안 꺾여요. 터널이 이렇게 크게 잡아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집어넣습니다. 동작을 천천히 해줘야 돼요. 씹히는 게 한 개도 없게 하려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동작에서 여기가 꺾이지 않으려고 터널을 이렇게 잡고선 천천히 네. 잡고 밀고 잡고 밀고 빨리 하는 것과 30초도 차이 안 나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건. 수평 헤라로 고기 없는 평평한 헤라로 잡아줬고요. 바킹이 아주 깊은 것들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물을 빼줘야 됩니다. 자, 됐어. 자, 스퀴징이 다 끝났습니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먼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자세를 낮춰야 되겠죠. 보인다. 자, 카메라로 잘 안 보일 겁니다. 꺾임 자국 2개가 생겼어요. 1번, 2번. 이제 헤라로 그 선을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이 수평일 때는 얘가 끝에 바킹 때문에 들어갔을 때 그 필름에 밀착되는 효과가 없어요. 이 수평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꺾어줘서 그걸 이렇게 만든 거죠. 예, 깨끗하게 잡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끝선에 이 바킹 안쪽에 미세한 씹힘이 만약에 있다면은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종이를 집어넣어서 습기를 흡수하게 만들었고요. 강하게 이렇게 밀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은 하나도 씹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쪽 끝에가 미세하게 꺾였을 수 있고 그 꺾임 자극 통해서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를 집어넣어서 물을 차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작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손으로 휘어서 집어넣을 때 끝에 바킹은 이렇게 집어넣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물때라고 그러죠. 미세한 거 그냥 살짝 대면 없어져요. 자, 잡았지만은 다시 종이를 넣는 과정에서 얘가 미세하게 하얀 점이 보인다. 이거는 지금 잡아줘도 되지만은 시공 마무리할 때쯤 돼갖고서 한 번 더 잡아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잡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물기가 끝에 꺾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잡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번 해주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잡혔어요. 심할 경우에는 바킹이 아주 두꺼워갖고선 씹혔어. 그럴 경우에는 얘를 그냥 헤라로만 여러 번 하면 시간만 걸려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킹이 타지 않도록 해서 히트건으로 여기 꺼줘요. 뜨겁게 꺼줘요. 바킹 안 땁니다. 이 종이 때문에. 꺼준 다음에 헤라로 스퀴징 하면서 잡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암무작 시공을 마쳤습니다.